예,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약이 없으니까요. 식물이나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떤 음식은 어떤 병에 좋고 어떤 걸 많이 먹으면 질병이 예방된다는 지식이 쌓아졌죠. 네. 또 반대로요. 어떤 음식은 어떤 질병에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도 쌓여져 왔습니다. 최근에 많은 과학들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이 우리의 음식에 어떤 성분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분들이 분석이 됐는데요. 오늘 연구 결과 어떤 음식과 어떤 성분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뭘 먹은들 얼마나 먹어야 잠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해입니다. 우리 교수님 강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성분이 잠을 부른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첫 번째 강의에서 깨어있을 때 생체 시계가 활성화돼야지 우리는 잘 깨어있고 신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근데 잠잘 때는요, 생체 시계가 꺼져야 돼요. 대신에 잠의 호르몬, 어둠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됩니다.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은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천연의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잠자기 한 2시간 전부터 조금씩 분비되다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확 올라갔다가 7시간 유지하고 분비가 꺼지면서 우리는 깨어나게 됩니다. 즉 멜라토닌은 잠을 쉽게 들게 하고요. 중간에 깨지 않도록 하는 수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멜라토닌은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성분이 전달돼야지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식으로. 바로 그 성분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 네. 아미노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트립토판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으로 전달돼서 뇌 정중앙에 있는 송가차라고 하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부위로 전달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또 바뀌게 돼서 우리가 밤에 잘 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세로토닌은 우리가 햇빛을 쬐게 되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햇빛 많이 쬐고 생체 시야 건강하면 몸에 활기가 차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니까 얼마나 기분도 좋겠어요. 그런데 생체 시야 꺼지고 빛을 안 쬐게 되면 그때서야 세로토닌의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네. 변환이 된다. 만약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전환이 안 돼요. 낮인 줄 알지. 네. 몸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요. 멜라토닌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고 네. 전환되는 시점은 밤이 어두워진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밤에는 반드시 어두워야 된다. 예, 그럼 우리는 트립토판이라는 음식을 들어있는 성분의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지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견과류입니다. 아. 견과류라고 하면 호두,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견과류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견과류에는 트립토판이 아주 보거라고 할 정도로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신체 긴장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 대개 비타민 B입니다. 또 마그네슘도 좀 많이 들어있어서 수면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에 이 견과류를 잠자기 한 2~3시간 전에 한 서너 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요. 견과류에 지방이 많잖아요. 기름이 많습니다. 네. 도리어 살이 찌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트립토판은 한 서너 알 정도면 네.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호두 모양이 우리 인간의 뇌 모양하고 닮았다 그래가지고 저 임신했을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수면을 위해서도 호두 먹는 것도 좋겠네요. 네, 호두에도 말씀드린 트립토판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러한 견과류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뇌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산부 때도 드셔도 좋지만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를 많이 걱정하는데 이 호두나 견과류를 자주 드시게 되면 레시틴이 높아져서 뇌 기능을 높아줘서 노화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퇴근하고 출출하면 한 5시쯤 견과류 몇 알에다가 계란 삶은 거 2개에다가 우유 한 잔 맞거든요. 여기 바른 생활 이건 사나이 책판에 앉아 있는 게 계시네요. 다 제가 먹는 아니 거야. 근데 요게 네. 오전보단 오후에 먹는 게 더 좋은가 봐요. 예, 하루에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없는데요. 네, 네. 뭐 드시면은 뇌에 축적됐다가 밤에 변화가 되는데 네. 잠잘 때 드셔도 출출할 때 드시면 더 도움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우리 저녁 먹고 입가심 하려고 아몬드 3알 딱 먹거든요. 진짜. 잘하고 이거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또 뭐가 또, 예, 필요해요? 우리 김성환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견과류 외에도 우유가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는 뭐 건강을 도와주는 천연의 영양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유도 도움이 되지만 이 메가 우유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 메가 맥자요? 예, 이 메가 우유는 대만이나 동남아시아에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보리를 말려서 볶으면 엿기름이 나옵니다. 네네. 엿기름이요. 이 엿기름을 우리가 식혜 만들 때 타서 쓰죠. 만드는데 네. 우유에 타서 드시면 그게 메가 우유가 됩니다. 아, 달달하니 맛있겠네요. 예, 이 달달하겠다. 이 보리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으니 같이 섞어서 먹으면 트립토판이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반잔 정도를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유가 뭐 우리가 속 쓰릴 때 우유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우유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우유에는요 칼슘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크는 아이들 또 노인들이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 칼슘은 섭취게 되면 위산 분비를 굉장히 촉진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위염, 뭐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영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자기 전에 이걸 드시고 누우면 역류가 되고 속이 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장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낮에 드십시오. 낮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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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요? 예, 세 번째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달걀이죠. 아, 이 달걀은 드시면 포만감도 있는데 단백질이 많아서 열량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출할 때 1개나 2개 정도를 드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프라이로 드시게 되면 또 기름을 섭취하게 되니까 네. 안 좋겠죠. 맞아요. 삶거나 쪄서 드시게 되면 위장 부담도 좋고 적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트립토판 섭취하는데 또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트립토판 기억하겠습니다. 견과류, 우유, 그리고 달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멜라토닌은 어린 아이들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에 분비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이들이 밤낮이 없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죠. 네, 네. 한 6개월 되면 이제 분비가 시작되니까 그래도 밤이 얼추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체 시계가 생기는. 그래서 100일 지나야 된다 그러는구나. 100일의 기적. 예, 맞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런 애 다 키웠는데. 아우, 얘 또 나? 그럼? 아, 진짜. 5째 갈까요? 예, 김지선 씨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게 청소년기에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네. 청소년기에 많이 분비가 되다가 네. 한 50대, 55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잠들기가 되게 힘들어진 게 그래서 내가 갱년기라 이런가 막 이랬거든요. 갱년기하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아마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청소년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나오고요. 70세가 되면 3분의 1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 네. 예, 멜라토닌은 우리가 잘 섭취하고 또 트립토판을 통해서 섭취가 되면 수면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화도 막아주고요. 암도 예방하고요. 항산화,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자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심장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되는 분들의 경우에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음식을 자주 드셔서 면역력도 높이고 네.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추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립토판 외에 또 필요한 성분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자주 드시는 마그네슘이 수면에 아주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약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 마그네슘은 면역 기능을 높이고요,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신경과 근육의 필수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육과 신경의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이 편두통이 많은데 마그네슘은 편두통에도 도움이 돼서 자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수면에도 긴장 완화 효과가 있고 그 멜라토닌을 만드는 성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수면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죠. 멜라토닌 쓰는데 또 다른 우리가 드시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눈꺼풀 떨릴 때. 아, 그렇죠. 멜라토닌 그렇죠. 눈 맞아요. 떨리면 떨릴 마그네슘 때. 먹으라고. 맞아요. 저도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눈꺼풀 떨린다고 자주 오시는데요. 네. 이미 멜라토닌 많이 드시고 오세요. 이 멜라토닌은 근육 이완 효과, 긴장 완화 효과 마그네슘이. 때문에 예. 이 눈꺼풀 떨림이나 근육 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한 연구에서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마그네슘 500ml를 복용했더니 오래 자고 깨는 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수면에 결정적인 도움이 그러면은 되는군요.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예, 바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근대와 같은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걸 끓여서 드시거나 익혀서 드시면 열량이 그 성분이 파괴가 되니까요. 네. 가능하면 센 것으로 드시는 게 샐러드로 좋고 넣어야겠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살짝 데쳐서 드신다면 영양가에 있는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요구르트. 요구르트. 예, 요구르트 콩으로 만든 음식 통곡물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 이게 약으로 영양제로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많이 먹어도 돼요? 예, 마그네슘은 하루에 남자들은 한 350에서 400ml, 여성들은 한 300ml 이하로 드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먹으면 왜 안 좋아요? 많이 드시면 설사, 메스꺼움이 생기죠. 그래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부정맥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량만. 아유, 제가 콩 맨날 갈아서 두유 먹고 두부에 계란에 통곡물밥 먹잖아. 그게 저기 참잘 500살까지 되는 거예요. 사셔야 돼요. 아니에요. 아유 근데 잠 얘기하는 거야, 잠 얘기. 교수님 이제 좋은 거 얘기했는데 네. 사실 잠에 방해되는 그렇지. 음식도 있잖아요. 네, 방해되는 것도 이거- 꽤 이거를- 많습니다. 안 먹어야 예, 돼. 대표적인 거가 카페인이죠. 예, 예.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높이고 운동력도 높아지게 돼요. 하지만 과량하게 섭취가 하거나 잠늦게 드시게 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30분 후에 뇌로 전달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면 최고 혈중 농도를 유지하고 그 이후로 조금씩 대사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6시간이 지나면 최고 농도로부터 절반으로 줄입니다. 절반이요? 예. 그러면은 6시간 뒤에 반밖에 아니면 이거 언제 다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는데 완전히. 24시간이 더 걸려요. 아니 몸에서 남아있는 카페인이 그럼 꽤 오래 지속이 되는 거네요. 카페인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카페인을 드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커피 막 두세 잔씩 네다섯 잔씩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카페인으로 그냥 예. 샤워를 하고 사는 거네. 카페인으로 각성하고 피곤해서 또 자고 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습니다. 예, 카페인을 또 섭취할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너무 아침 일찍에 드시는 모닝 커피를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모닝 커피도요? 생체 시계는 서서히 깨져서 중앙으로 높아졌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커피를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가 확 올라가요. 네. 그러면 우리의 몸도 흥분하고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혈압과 혈당도 높아지고 근육의 피로도가 너무 빨리 운동이 시작됐으니까 마라톤의 초반에 피치를 올린 거죠. 그러니 오후 되면 굉장히 피곤한 걸 경험하게 되고 이 카페인은 스트레스를 높여서 불안과 긴장도를 확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이 오후에 되면은 또 네. 커피를 찾는 이유가 몸이 왜 이러지? 아우 나 또 두 잔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는 거군요. 그래서 오전에 드시려면 깨고 나서 한 2~3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 모닝 커피 안 마셔요. 지금 그냥 나 모범생이야. 다음에 또 방해하는 거고. 그 입 다물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게 또 다른 게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네. 있는데요. 이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이 커피보다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요? 그래요? 예. 다크 초콜릿이 더 들어있어요? 당연하죠. 코코아로 다크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다크. 네. 생각도 못했어요. 예. 아니 다크 초콜릿이지 그게 커피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이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다크 초콜릿 먹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게요. 달달과 씁쓸이 만나면 얼마나 자, 먹고 고정하시고요.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드시는 뭐 좋아서 드실 수도 있죠. 그러면 오전에 드십시오. 오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토마토 많이 드시고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실 수 있는데 네. 설마. 토마토도 수면에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예, 토마토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많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게 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너무 늦게 드시게 되면 속쓰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있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자기 전에 드시면 영성 식도염도 생길 수 있고 긴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저 토마토 안 좋아합니다. 예. 정말. 예,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린 거는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낙지볶음, 된장찌개, 매운 라면과 같은 매운 음식들은 또 저거 드시면 안 야식이잖아 됩니다. 다. 네. 예.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식은땀이 나죠. 네, 열이 네, 네. 나죠. 몸이 뜨거워집니다. 땀이 막. 우리가 잠자기 2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서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멜라토닌은 더 늦게 나오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녁형 인간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아유, 매운 것도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이 샐러리, 브로콜리, 또 감귤류도 많이 드시는데 이거는 수분 함량이 많고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저녁에 드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가급적 낮과 아침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토마토나 샐러리, 브로콜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수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자제하시면 좋겠다. 일찍 이런 드시면 되는 거죠. 네. 일찍 오전에 드시는 예. 게 좋다. 자, 교수님께 질문이었습니다. 네. 티니아님께서 보내셨는 질문이 아니라 댓글인데요. 자다가 2번 이상 깹니다. 꿀잠 자는 게 소원인데 오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어떤 질문 그리고 왔을까요? 질문은 남편이 술을 참 좋아하는데 어디선가 한두 잔 마시는 건 잠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저녁마다 반주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따끔하게 혼 한번 내주세요 하셨어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술을 드시면 잠은 빨리 드는데 총 수면 시간도 줄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 양을 줄어들게 합니다. 또 술을 매일 드시면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어서 매일 드셔야 되고 점차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주 명쾌한 감사합니다.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